이번 시간은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법은 번스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고요. 투사적 그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번스가 이거를 개발하기까지의 여러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로샤와 리차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로샤는 여러 그 잉크 반점 패턴을 연구를 해서 대칭적인 여러 잉크 반점이 비대칭적인 잉크 반점보다 더 많은 반응과 더 많은 무의식적인 소재를 제공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리처드는 도자기의 제작 과정에서 흙덩어리를 중심에 두고 계속 돌림으로써 도자기가 형성되는 것 같이 인격 형성도 초점에 모아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정서적으로 초점을 모으게 되면 인간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치료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격 형성에 있어서 이 중심화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로샤의 대칭과 이 리처드의 중심에 모은다는 생각을 이용해서 번스는 이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법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법은 원의 중심에 그려지고요. 그리고 각 인물은 그 인물 주위에 그려진 상징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상징은 시각적인 자유연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추상화된 어떤 사고와 정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내재화된 어떤 부모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그림 검사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부모와 자기 자신의 주위에 그려진 상징 안에서 몇 개의 상징을 뽑아내서 또 그것들로부터 연상된 상징 중심 탐색을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타인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신호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창조한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 그림은 부친상, 그리고 모친상, 그리고 자기상을 각각 따로 그리도록 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모상과 자기상을 원안에 한꺼번에 그리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출생 직후부터 또는 태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죠. 그래서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관계는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상호 경험에 의해서 생성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계의 많은 부분이 비언어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무의식으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질 경우에 여러 부적응 행동을 하면서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녀가 느끼게 되는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부모의 실제적인 의도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평가와 감정은 자녀가 의식할 수도 있고 또 의식 못할 수도 있고요. 더욱이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감정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특히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돼서 자녀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자녀의 행동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런 경우 이성의 지배를 덜 받는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한 진단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법은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이성의 지배를 피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때 그림을 통해서 순간순간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는데요. 부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또 감춰진 감정이나 또 분노, 적개심,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어떤 정신적인 손상 없이 드러나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과 사고가 구체화되는 동시에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도 남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감정도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림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도 드러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인물상에서 볼 때 우리들 각 개인은 내면의 여성적인 힘과 남성적인 힘 모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상은 내부 여성적인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고 아버지상은 내부의 남성 에너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그림은 각 인물상 주위에 그 인물에서 떠오르는 상징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상징으로부터 연상되는 상징 중심 탐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개인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받는 심적인 외상은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아서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상징 중앙 탐색은 짧은 시간 내에 마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그림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려진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그림의 전달 내용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진단에서 그림의 비언어적인 측면과 그림에 대한 피검사자의 이야기를 통한 언어적인 측면의 결합은 진단에 있어서 더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그림을 그릴 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시를 하는데 그 용지에 원이 그려져 있죠. 이 원이 그려져 있음으로써 원이 없을 때보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원은 어디서 보나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통일과 어떤 균형감 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모호한 경우에 이 검사 시 부담감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간접적으로 이 피검사자가 검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어떤 제시하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는 부담감을 줄여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에는 현실의 부모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모상과 심리적인 자기상이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그림법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의식적으로는 우리 부모는 좋은 부모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의식에서는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그림 검사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인물상 주위에 그려진 이 상징을 통해서 이 추상화된 사고와 감정의 탐색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그림법의 장점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 이 그림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그림법은 이성의 검열을 덜 받기 때문에 반응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떤 역동과 구조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점의 여섯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가 남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을 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객관화된 그림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자신이 인식을 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또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또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피검사자 내부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나 적대감, 이러한 감정들이 어떤 정신적인 손상 없이 해소될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이미지를 언어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나간 상황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다른 정의와 해석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우리 그 미술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보관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재검토를 하게 되면 치료의 효과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작품들을 한꺼번에 봤을 때 한꺼번에 큰 통찰이 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자, 여기에서 나타난 표현은 공간적인데요. 시각적인 요소가 아닌 공간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가족을 소개를 할 때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하고 그리고 두 분의 관계를 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그림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런 동시에 표현이 되는, 그래서 시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공간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그림에 의한 진단이라는 성격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물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인물화에 그려진 어떤 세부 묘사를 채점을 해서 점수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집계된 점수가 개인의 지능이나 그리고 성격의 특성이나 정서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동에게 인물화를 그리게 할 경우에 아동이 검사자를 모델로 해서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인물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그리는 것으로서 정서적인 투사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모습이나 가상의 인물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인물을 선택해서 묘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정서적인 경향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화에서 방법에 따라 지적 이해와 정서적 이해의 양면이 다르게 투사가 된다고 보았고요. 그려진 인물에 나타난 정서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화가 인물화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그 자신의 가장 밀접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가족에 대한 개인의 어떤 반응이나 태도나 어떤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번스는요, 만다라와 동양 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 만다라가 아주 대표적인 중심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화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건강 추구의 이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스는 만다라와 그리고 로샤와 리처드의 영향을 받아서 동그라미 가족 중심화를 창안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주변에 그려진 상징으로부터 하나를 뽑아서 새로운 또 원의 중심에 두고 그 둘레에다가 상징에 관련된 시각적인 자유 연상을 하는 상징 중심 탐색을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징 중심 탐색은 무의식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또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동그라미 가족 중심화는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 자기 상을 각각 한 장씩 따로따로 그리는 건데요. 동그라미 가족 중심 부모 자녀 그러니까 가족을 따로따로 그리는 것보다는 한 장에 모든 가족을 다 같이 그린 그림에서 더 관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에서 부모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애정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탐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리는 사람의 어떤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가족 중심 부모 자녀 그림의 또 다른 특징은요. 첫 번째, 시각에 의한 자유 연상과 상징체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재된 부모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사용하는 이 상징체계의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이드는 단어를 연쇄시키면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언어 소재를 이동시키는 자유연상 기법을 발전했습니다. 이 프로이드 학파의 치료 목적은 신호체계, 즉 언어에 의한 자유연상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건데요. 언어에 의한 자유연상과 진술을 이용한 프로이드의 방법은, 즉 언어는 신호체계에 한정이 되어 있고 객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 나누는 감정은 남아있지 않고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융은
이 신호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림, 즉 상징 체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상징은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그리고 의식의 여러 수준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징은 회화나 어떤 조각, 노래 또는 춤, 그리고 교회 양식 등 여러 가지 문화 형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언어 신호 체계에서 볼 수 없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상징 형성은 마음의 계속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개인에게 있어서 경험의 세계와 상징의 세계 사이에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존재를 하고요. 현재의 경험이 계속 상징을 재형성하게 해주는 게 이 건강한 개인이고요. 잘 기능하지 못한 개인은 경험의 세계와 이 상징의 세계 사이에 균열이 있고 상징은 고정돼서 성장을 억제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과 은유와 그리고 메시지에 담긴 이미지는 각 개인의 독특성에 새로운 시각적인 진실과 명확성을 주고 있고요. 따라서 신호 체계와 상징 체계 이 양쪽의 이해는 치료자에게는 아주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종종 그림은 언어로는 어려운 개인들 간의 교류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 동그라미 가족 중심 부모 자녀 그림은 중심의 인물상 주변에 시각적인 상징을 연쇄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인생의 중심은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두고 그 다음에 인물의 주변에 그 인물을 상징하는 어떤 시각적인 연상을 그리는 방법은 아주 유용한 임상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징을 이용함으로써 한번 지나간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또한 상징적인 표현이 그들 자신의 생활을 또 가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상징의 사고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고는 내적인 언어적인 대화로 또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의 비언어적인 기억은 상징이 의식적으로 기억한 것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갈등이 문제를 일으킬 때 상징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치료자가 이 그림의 상징을 언어로 전환할 때 치료자 자신의 언어적인 그 검열에 의한 비의도적인 왜곡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 그림에 나타난 특징은요, 대칭과 중심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동그라미는 어느 방향에서나 봐도 대칭적이죠. 그래서 균형과 통일을 이루고 있는 도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상 그리고 원만한 성격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원의 중심에 모든 것이 모아짐으로써 인생의 중심이 부모로부터 형성되고 성장함으로써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성장과도 부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내재된 부모가 드러나는 게 특징인데 이 자녀의 성격 형성이나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지 형성 등에 부모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인간의 개성이나 성격이나 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떠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현재 어떠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지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조사되기가 아주 쉽지 않죠.
그리고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가족 중심 부모 자녀 그림법은 이 비언어적인 표현 수단으로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가 자신도 모르게 구체화되는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써 부모 자녀 관계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관계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미래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찰하기 어려운 이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표현한 후에는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그림은 그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그리고 해롭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을 주면서 자신을 극도로 방어하고 있을 때 순간순간 진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줌으로써 개인의 무의식적인 갈등과 정신 역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행하는 방법은요. 시간적인 제한은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용지와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가 준비물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후에 이제 색을 사용해서 색칠을 할 수가 또 있겠는데요. 이렇게 색을 사용할 때는 색채화를 하게 되면 색채에 대해서 부여하는 어떤 심상과 감정 때문에 진단하기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해석에 있어서도 색채의 어떤 상징적인 해석 그리고 모든 색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가설이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또한 이 검사 용구, 즉 크레용에 대해 있어서도 모든 검사자들이 모두 같은 색채의 어떤 용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하고요. 그리고 색채라는 그림의 자유도를 확대하는 방향이 오히려 그림 작업에 있어서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임상적인 효율성도 저하가 되고 그리고 자료의 해석도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필로 그리는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이 이 검사에 타당하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또 이 연필의 종류도 일정해야 되는데요. 아동에게는 연한 사비 연필을 제공을 하고요. 청소년기일 경우에는 단단한 연필의 종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이제 주고 나서 지시어를 말을 해주는데요. 원의 중심에 부모와 자녀를 그리고 인물상은 막대기나 만화와 같이 그리지 않고 전신상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부모와 자신의 연상되는 상징을 원의 주위나 인물상의 주위에 그려주십시오 라는 지시어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검사자가 어릴 경우에 유아나 아동일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지시어를 말을 해주는데요. 원의 가운데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인물은 막대기나 만화같이 그리지 말고 몸 전체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과 관계된 것을 무엇이나 그려주세요. 또 관계된 것을 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나 자기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을 그려주세요 라고 좀 더 쉽게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 검사자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암시도 주어서는 안 되고요. 또 질문을 할 때 피검사자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검사자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그리세요 라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대답은 이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진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검사자의 태도는요.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그림을 민감하게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피검사자가 검사자가 자기가 그리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당히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 가끔씩 쳐다보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또 관찰을 할 때는 어느 부분에서 주저하면서 그리는지 또는 어떤 것을 그렸다가 지우고 다른 어떤 형태를 그렸는지 등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피검사자가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그림의 진단과 해석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잘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피검사자가 그림을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검사자에게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옆에서 잘 머무르면서 지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제한은 두지 마시고 피검사자가 말이나 몸짓으로 그림의 어떤 완성을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면서 기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제 완성한 후에는요, 그 각각의 인물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하고 있고, 상징을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용지에 여백에 기입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상세하지 않는 그림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또 기록의 산만을 방지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피검사자의 그림에 대한 확인 질문이 이 피검사자에게 애매한 가족 인지에 대한 그 통찰을 촉진할 수도 있겠습니다.